해외 주요 방산 전문 매체들이 최근 일제히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 양산 체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시험기 단계였던 기체가 이제는 동시에 7대 이상 조립되는 모습을 보이며 세계 군사계를 충격에 빠뜨린 것입니다.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이 단기간에 양산 체계를 완비해 전투기 생산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존 미국과 유럽 항공사들이 보여주던 더딘 생산 속도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F-35는 양산 초기 10년 동안 연간 생산량이 30대를 넘지 못했고 프랑스 라팔도 월 3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 1년 만에 7대를 동시에 조립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었고 초기 생산율이 70%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세계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빠른 양산 속도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제조사들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생산 지연 문제를 한국이 단기간에 해소한 것은 곧 세계 시장에서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KF-21의 동시 양산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납기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 구매를 원하는 국가들에게는 절대적인 매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납기 지연이 일상처럼 반복되는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은 확실한 공급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단순한 기계적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산화율, 자동화 설비, 그리고 방산 생태계의 집중도가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F-50, T-50 등 경전투기와 고등훈련기를 꾸준히 생산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KF-21 개발과 양산에 그대로 녹아들었습니다. 특히 경전투기 생산 과정에서 이미 자동화 로봇과 검사 장비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적용한 전례가 있었기에 KF-21 역시 초기부터 자동화 공정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곧 시간을 단축시키고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프랑스의 다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생산 라인의 최적화 속도에서 한국보다 뒤처졌습니다. 예컨대 F-35는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까지 15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단 3년 만에 시험기를 넘어 양산 라인을 완성했고 첫 양산분 7대를 동시에 조립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세계 주요 제작국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KF-21의 초기 양산 단가는 대당 약 1,000억 원 이하로 책정되었고 대량 생산이 본격화되면 800억 원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F-35의 초도 단가가 약 3,000억 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격차입니다. 가격과 속도의 조합은 해외 시장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이미 FA-50을 도입해 2년 만에 실전 배치를 마친 경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KF-21 도입을 검토하는 주요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경우 길게는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지만 한국산 KF-21은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습니다. 결국 KF-21은 단순한 신형 전투기를 넘어 한국 방산산업이 세계 최상위권 기술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동시 양산 체계는 단순히 속도를 자랑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 방산산업의 구조적 혁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투기 조립은 극도로 정밀한 공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숙련된 인력의 수작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카이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자동화 설비를 투입해 전례 없는 생산 효율을 확보했습니다. 리벳 체결, 동체 결합, 대형 패널 가공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정에서 자체 개발한 자동화 로봇이 투입되었고 수십만 개의 구멍을 자동으로 뚫고 체결하는 과정까지 로봇이 담당하면서 수작업 대비 절반 이하의 시간으로 공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량 확대뿐 아니라 품질의 균일성까지 보장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의 F-35를 생산하는 로키드 마틴은 수십 년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벳 체결과 배선 공정의 상당 부분을 인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 때문에 생산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었고 미 공군이 원하는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일정 지연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었습니다. 프랑스의 라팔 역시 월 생산량이 3대에 불과하며 실제 인도까지 5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스웨덴의 그리펜은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는 탓에 연간 생산량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불과 1년 만에 KF-21 양산 라인을 완성하고
동시에 7대를 조립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준비된 자동화 기반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생산 라인의 확장성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카이는 필요에 따라 생산 라인을 추가해 연간 40대 이상 공급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세계 어떤 항공사도 쉽게 달성하지 못한 안정적 공급 능력입니다. 국가들이 전투기를 도입할 때 가장 중시하는 요소는 단순한 성능이 아니라 언제 실전 배치가 가능한가 하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수년간 기다려야 하는 기체보다 몇 년 안에 운용할 수 있는 기체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국의 KF-21은 이러한 요구에 정확히 부합하면서 전 세계 구매국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역시 결정적인 강점입니다. KF-21의 초도 양산 가격은 대당 1,000억 원 이하로 책정되었고 본격적인 대량 생산 체계가 확립되면 800억 원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 기종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입니다. F-35는 약 1,300억 원, 라팔은 1,800억 원대, 최신형 F-16V도 1,50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러나 KF-21은 이들보다 절반 수준의 가격에 최신 AESA 레이더, 전자전 장비, IRST 센서까지 탑재했습니다. 블록 2단계에서는 스텔스 성능까지 강화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동급 이상의 성능을 절반 가격에 도입할 수 있는 기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과 성능의 균형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전략적 의미를 가집니다. 예산이 제한된 중견국들에게 KF-21은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유일한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폴란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국방비 제약 속에서도 공군 전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KF-21은 합리적인 가격과 빠른 납기라는 두 가지 강점이 결합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이미 FA-50을 통해 한국산 전투기의 납기 신뢰성을 직접 체험한 국가로 이번에는 KF-21 도입까지 진지하게 검토하는 배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처럼 KF-21은 단순한 무기체계를 넘어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신뢰받는 공급자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동시 양산 체계는 기술적 혁신뿐 아니라 전략적 파급력에서도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전투기 양산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 장비까지 직접 개발했습니다. 전투기 내부에는 수 km에 달하는 전선과 수많은 전력, 유압 장치가 연결되어 있어 단계별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해외 장비를 수입해 검사를 진행했지만 카이는 자체적으로 검사 장비를 개발해 공정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산화율을 끌어올리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생산 지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안정적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KF-21의 빠른 양산은 한국 공군의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2026년까지 노후화된 F4와 F5 전투기를 전량 퇴역시킬 계획입니다. 만약 생산이 지연된다면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지만 카이의 동시행산 능력 덕분에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적 성과를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안전판이 되고 있습니다. KF-21이 계획대로 배치되면 한국은 안정적 공군 전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변국과의 전력 균형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수출 시장에서도 KF-21은 강력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동남아, 중동 국가들은 러시아제 전투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제 전투기의 높은 가격과 긴 납기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틈새를 한국이 KF-21로 파고든다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글로벌 전력 균형을 재편하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견국과 신흥국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사실상 제한적인 상황에서 KF-21 은연실적으로 당장 도입 가능한 차세대 전투기라는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F-21은 최신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IRST 센서를 이미 탑재하고 있으며 블록 2단계에서는 스텔스 성능까지 강화됩니다. 이는 미국산 F-35와 유럽의 라팔, 타이푼 등과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절반 가격에 불과합니다. 성능과 가격의 이 조합은 해외 공군들에게 매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공군 현대화가 절실하지만 예산 제약 때문에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이들은 KF-21을 통해 최신 전력 도입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KF-21의 동시 양산 능력은 국제사회에서도 신뢰의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투기를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약속한 납기를 지킬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확립하는 과정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빠른 공급자라는 위치는 절대적인 무형자산이 됩니다. 미국과 유럽이 여전히 병목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몇 년 만에 안정적 생산 능력을 확보했고 이미 7대를 동시에 조립해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며 한국 방산산업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진입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양산체계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생산 효율과 가격 경쟁력만이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 때문입니다. 최근 스위스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전통적인 중립국으로 오랫동안 군사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왔지만 2021년 미국의 F-35A를 차세대 전투기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당시 계약은 36대를 약 60억 스위스 프랑, 한화로 약 9조 원 규모에 체결되었고 가격 대비 효율성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5년 들어 미국은 스위스 정부에 공식적으로 가격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단순한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악화, 미중 갈등 등 국제 변수들이 얽히면서 핵심 부품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미국 정부는 스위스에 수출되는 F-35A에 대해 39%라는 고율의 관세까지 부과했습니다. 결국 스위스는 예산을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안정적인 가격과 일정이 보장될 것이라 믿었던 계약이 순식간에 뒤바뀐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무기 공급망을 통해 동맹국을 경제적, 정치적 영향권에 묶어두는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관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외부 변수가 발생하면 구매국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난 것입니다. 스위스뿐만 아니라 폴란드, 호주, 터키 등 여러 국가가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으로부터 M1A2 에이브럼스 전차를 도입하면서 전쟁 여파로 가격이 상승했고, 호주는 프랑스와의 차세대 잠수함 계약을 결국 파기한 뒤 오커스 협정으로 미국과 영국을 선택했습니다. 터키는 러시아제 S-400 도입으로 인해 미국의 제재를 받고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는 외부 변수로 인한 계약 변경과 그로 인한 혼란을 보여줍니다. 스위스의 사례는 유럽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중립국조차 F-35A를 도입하며 주변국의 군사 전략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고, 동시에 미국 무기의 가격 지배력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부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는 FCAS,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협력하는 GCAP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완성까지는 최소 10에서 15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 사이 유럽 국가들은 사실상 미국산 전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은 합리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 FA-60 경공격기를 대규모로 수출하며 빠른 납기와 합리적인 가격, 기술 이전이라는 세 가지 강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스위스 같은 소규모 공군 운용 국가나 유럽의 중립국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체를 판매하는 수준이 아니라 장기 정비, 부품 공급, 조종사 훈련, 기술 이전까지 포함하는 토털 솔루션을 제시한다면 한국은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유럽 국가들에게 확실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사례는 곧 한국에게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KF-21은 단순히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공급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무기입니다. 빠른 생산 속도, 합리적인 가격, 안정된 공급망이라는 세 가지 강점을 동시에 갖춘 나라는 현재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폴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 실수요국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F-35A 관세 사태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무기 거래의 불안정성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안정적 가격과 일정이 보장되는 듯 보였으나 불과 몇 년 만에 국제 정세와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계약 조건이 근본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구매국들이 장기적으로 대체 공급자를 찾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스위스 역시 미국 중심의 구매 구조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유럽 내 방산 자립 논의를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한국과 같은 제3국 공급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방산 수출에서 빠른 납기와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기술 이전이라는 차별적 장점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폴란드에 제공된 K2 전차와 K9 자주포, FA-60 전투기 사례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계약 후 불과 2년 만에 실전 배치가 가능했던 경험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기록은 스위스와 같은 유럽 중립국에게도 매력적입니다. 소규모 공군을 운영하면서도 최신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KF-21은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최적의 대안이 됩니다. 한국이 제안할 수 있는 무기 옵션은 다양합니다. KF-21 보람에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4.5세대 플러스급 전투기로 F-35A의 절반 수준의 운용 비용과 정비 비용을 자랑합니다. 계약 후 3에서 4년 내 인도가 가능한 생산 능력 또한 큰 장점입니다. F-A50 개량형은 소형 경전투기임에도 AESA 레이더와 정밀 유도무기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어 F-35A를 보완하는 이선 전력으로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체 판매에 그치지 않고 장기 정비와 부품 공급, 조종사 훈련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하는 토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위스의 독립성과 실용성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카드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스위스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 유럽 내 다른 소규모 공군 운영국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전력 현대화를 원하지만 F-35의 높은 가격과 정치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KF-21은 합리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 다수 국가가 미국 외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한국은 새로운 공급자로 떠오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안정적 공급자로 자리 잡게 되면 유럽의 군사적 균형에도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세와 정치 변수로 계약 불안이 커질수록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 한국 무기의 장점은 더욱 부각됩니다. 가격 경쟁력, 신속한 납기, 장기적인 유지보수 지원, 기술 이전 협력이라는 4가지 강점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차별화된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상징이며 나아가 세계 군사 질서의 새로운 균형을 제시하는 전략적 무기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등장은 단순히 한국 방산산업의 성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사건이자 기존 강대국 중심의 구조를 흔드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오랜 기간 전투기 시장을 독점해왔지만 높은 단가와 지연된 납기, 불안정한 공급망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새로운 대안을 보여주었습니다. 빠른 양산 속도, 합리적인 가격, 안정적 공급이라는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국가는 현재 한국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특히 KF-21은 기술적 완성도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AES, A 레이더, IRST, 전자전 장비 등 첨단 센서를 이미 탑재하고 있으며 블록 2단계에서는 스텔스 성능까지 강화됩니다. 즉 동급 이상의 성능을 절반 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조건은 예산 제약이 큰 중견국, 신흥국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폴란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유럽의 중립국과 소규모 공군 운영국도 KF-21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판매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의 공군 전력의 균형을 바꾸는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KF-21은 한국 외교와 안보 전략에도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외교적 영향력 확대와 직결됩니다. 한국이 신흥국과 중견국에 안정적으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면 이는 곧 해당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 강화로 이어집니다. 미국과 유럽이 독점해온 영역에서 한국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순간 국제군사 질서는 새로운 균형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KF-21은 그 변화를 상징하는 무기입니다. 전문가들은 KF-21의 성공을 한국 방산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에서 찾습니다. 과거 단순 조립에 머물렀던 한국은 이제 독자적 설계, 자동화된 생산, 자체 검사 장비 개발까지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더불어 빠른 생산 속도와 높은 국산화율은 전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수출 시장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 자체의 안보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KF-21 보람에는 한국이 더 이상 신흥 방산국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위협하는 차세대 전투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7대 동시 조립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KF-21은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무장 운용 능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투기 시장에서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선도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